자, 오늘부터 확률과 통계 개정교육과정으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 순열과 조합 알고 있던 거를 갖다가 그 다음 여러 가지 순열 조합으로 바꿔서 배우는 건데, 처음에 나오는 게 중복순열이야. 중복순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야. 그 N개 중에 R개를 그냥 순서 있게 늘어놓으면 순열인데, 이번엔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거를 안 배웠냐 라고 하면은 벌써 배운 적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 가지고 뭐 세 자릿수를 만든다고 한대. 근데 첫 번째는 이제 한 번씩만 사용한대. 한 번씩만 사용하면은 자리가 이제 세 자리니까 100의 자리에는 몇 가지 올 수 있어? 5가지. 10의 자리에 몇 가지? 4가지. 그지? 1의 자리에는 3가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5P3이라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지. 이건 어렵지 않지? 근데 1, 2, 3, 4, 5 세 자리 수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이제 중복을 허락한대. 그러니까 쓴 녀석을 또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두 번째 상황은 어차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될 텐데, 100의 자리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5가지. 10의 자리에는 1, 2, 3, 4, 5 중에 5가지. 1의 자리에는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이런 경우의 수 같은 문제들을 중학교 때 본 적이 없냐 이거지. 본 적이 있어요. 그죠?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중복순열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봤던 별거 아닌 중복을 허락하는 상황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N개 중에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할 건데, 중복을 허락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N 파이 R이라고 써. 파이는 그리스 대문자 P에 해당합니다. P. 그러니까 NPR이랑 N파이R이랑은 사실 거의 뭐 비슷한 녀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은 계산할 때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선생님은 N파이R이 중복순열인 거는 알고는 있지만 기호는 알고 있는데, 계산할 때 한 번도 기호를 쓴 적이 없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자, 기호가 뭔지는 알아두되 기호는 무시하자. 무시해. 하지 마. 써먹지 마. 이런 기호가 있다는 건 알고만 있고, 그 다음에 중복 허락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중학교 때. 그지? 그러니까 이거 헷갈린단 말이야. 기호를 쓰면 오히려 더 헷갈려.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이 왜 기호를 쓰면 더 헷갈린지, 그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호텔에 우리가 놀러 갔어. 겨울에. 여자친구랑 호텔에 놀러 갔어요. 근데 호텔 방이 이제 3개가 있어. 근데 이제 사람이 4명이야. 호텔 방에 묵는 데를 결정을 할 건데,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된대. 자, 그러면 이거 3의 4제곱이니 아니면 4의 3승이니? 그러니까 이제 3파이 4야, 4파이 3이야. 너무 헷갈리지 않나? 기호를 쓰면 헷갈린다는 얘기야.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선생님이 그 공통수학에서 순열조합 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 어떤 문제를 잘 풀려면 똥 싸지 말고 그냥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너희가 직접.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호텔에 놀러 간 4명 중에 1명인 거야. 자, 민경아, 방 아무렇게나 골라도 돼. 네가 방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가지. 근데 예원이도 마음대로 골라도 돼. 그럼 예원이가 방 고르는 경우의 수 3가지. 유찬이가 방 고르는 경우의 수 또 3가지겠지? 현수가 방 고르는 경우의 수 3가지지. 그러니까 직접 집어넣어. 그럼 이게 뭐란 얘기야? 3의 4제곱 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지. 물론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아, 이거는 3파이 4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만, 선생님은 기호를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나아. 그냥 직접 집어넣으라고. 별로 어렵진 않죠? 근데 이거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문제가 1번 문제야. 1번 문제가 이제 모스부호라고 하는 건데, 모스부호 뭔지 알아? 모스부호? 들어본 적 있어요? 모스부호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지. 지금이야 이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음성이든 영상통화든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지만, 옛날에 맨 처음 때는 그 막 전기 처음으로 해가지고 전기 신호만 있었을 때, 그럴 때는 신호를 보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호가 뭐밖에 없냐면은 짧은 신호랑 긴 신호 요것밖에 없었어. 요거밖에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신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막 1차 세계대전에서 막 암호도 보내고 막 명령도 보내고 막 어디를 공격하라 뭐 이런 것도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아니면 적을 교란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스보를 이거는 지금은 쓸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세계 3차 대전 일어나가지고 막 핵폭탄 떨어졌어. 그러면 이 도시가 다 초토화됐어. 그러면은 아마 그때 다시 모스보를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상식으로 기억해도 된다는 얘기야. 상식으로. 자, 근데 이거 모스보를 가지고 신호를 몇 개 만들고 싶대. 신호를 서로 다른 신호를 100개는 만들고 싶대. 그때 몇 개의 부호, 최소한 필요한 부호가 몇 개냐 이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자리가 만약에 한 자리가 있다고 쳐볼게. 한 자리가 있다면 신호를 한 번만 보낼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총 가능한 신호의 개수는 몇 개야? 짧은 신호 한 번을 보내거나 아니면 긴 신호 한 번을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종류가 두 가지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 가능합니다. 2의 1승까지. 그지? 근데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자리가 있는 거야. 두 자리가 있으면 총 가능한 신호는 몇 개겠니? 여기에 짧은 거, 긴 거 두 가지. 여기에도 짧은 거, 긴 거 두 가지. 올 수 있겠지?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나? 맞아? 아니야? 맞지? 그리고 만약에 신호를 3개까지 보낼 수 있어. 그럼 가능한 신호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3승이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나가려면은 신호를 100개 이상 만들려면 몇 개 필요하니? 상식을 알려줘. 2의 6승이 88에 64고 2의 7승이 여기다 2 곱하니까 128개야. 그러니까 1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려면 몇 자리 필요한 거야? 총 7자리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풀면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만약에 신호를 2개까지 보낼 수 있다고 쳤을 때 신호를 꼭 2개를 보내야 신호는 아니지. 그냥 신호 한 번만 보내고 그것도 신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띠띠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를 2번 보내서 그것도 신호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2개다. 그러니까 신호를 2개까지 보낼 수 있으면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는 누적 횟수로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누적으로 따지면 누적을 꼭 적어주면 여기는 그냥 인데 여기는 2도 있지만 4도 있으니까 더해야 돼요. 6가지. 여기는 어때? 여기까지 하면 8도 하니까 14 이렇게 되는 거야. 14. 그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호를 이제 4개까지 보낼 수 있으면 2의 4승이고 5개까지 보낼 수 있으면 이제 2의 5승인데 여기까지 한번 다 해볼까? 이거 16도 하니까 이거 30이고 2의 5제곱이 32 더하면 얼마야? 62개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신호를 이제 6개까지 보낼 수 있으면 이게 2의 6승이야. 그지? 그럼 누적 횟수가 이게 88에 64니까 64를 더해야 돼. 그럼 얼마야? 126개. 이러면서 100을 넘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럼 신호를 몇 개까지 보낼 수 있다는 얘기야? 몇 개까지만 보낼 수 있으면 100개를 만들 수 있어. 신호를 6개. 그지? 그래서 6이라고 답하시면 돼. 안 어렵지? 안 어렵죠? 요거 말고는 뭐 중복순열에서 설명할 거는 없어요. 그 밑에 2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신기한 순열 같은 게 새로 배우는 게 있어. 이런 거 별거 아닌 거니까 우당탕 빨리 따라 적으면서 수업을 쫓아와야 돼. 예원아. 응? 그래야지 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 수가 줄어. 자, 두 번째는 천천히 들으면서 오세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맨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렇게 부르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은 그냥 그 줄임말 많이 쓰거든. 줄임말. 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4글자로 줄이면 뭐야? 내로남불. 그런 거 알잖아. 그지?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서 우주 최강의 미녀. 3글자로 줄이면
민경이가 얘기해줘. 칼이 나죠. 근데 그걸 다시 한 글자로 줄이면 신이지, 신. 그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 것처럼 이게 제목인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란 게 있어. 이거를 맨날 하겠다고 이렇게 이름이 너무 기니까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앞 글자만 따가지고 가포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가포순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 거기 박스에 보시면 지금 5페이지야. 박스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 원리를 유도를 해줄 거야. 그래서 A하고 B 이렇게 A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요. 그 두 개 있는 걸 갖다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우선은 A 두 개가 똑같은데 그거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 이거를 순열로 나열해버리면 그냥 3팩이잖아. 3팩. 그런 것처럼 얘 똑같은데 다르다고 해버려. 그래서 A 두 개를 넘버링을 해요. A1, A2 하고 B. 그러면 다 서로 다른 거니까 얘네들을 섞는 경우의 수는 아마 3팩까지 경우가 나올 거야. 그거를 한번 써볼게요. A2, A1, B 이렇게 나열된 것도 있을 거고 A1, B, A2 이렇게 나열된 것도 있을 거고 박스 안에 쓰셔야 돼. 거기 비어있잖아. 그 다음에 A2, B, A1 이렇게 되는 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A1, A2 이렇게 되는 애도 있을 거고 B, A2, A1 이렇게 나열되는 애도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이렇게 써본 이 6가지가 이제 실제로는 3팩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 넘버링 1, 2는 내가 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보정을 해줘야 돼.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정하냐면 실제로 원래는 이걸 갖고 있었어. 그지? AAB. 그러니까 얘네들을 섞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AAB를 섞는 경우의 수는 AAB, ABA, BAA 그렇게 돼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 되는 거지, 3가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제 3가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3팩을 3으로 바꾸려면은 뭔가 보정 과정이 필요해. 약간 수정할 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넘버링을 붙여서 다 다르다고 하고 나열된 거 중에서 넘버링을 띄면 똑같은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같은 거지. 왜냐면 생각을 하기 위해 내가 붙인 거니까 다시 띄면 똑같잖아. 얘네들도 어때? 같은 거지. 얘네들도 어때? 같은 거지. 그래서 3팩이 어떻게 하면 3이 되는 거냐면 A1, A2 내가 붙인 넘버링 A 2명이 지네끼리 자리를 바꿀 때마다 생긴 경우의 수는 실제로는 다 동일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중복이 생기면 안 되잖아. 경우의 수 셀 때. 그래서 A1, A2 똑같은 두 녀석이 섞일 때마다 동일한 일이 벌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걸 3가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게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씩만 확장을 해보면 AAA 한 다음에 BC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섞는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일단 그냥 개수가 몇 개야? 5개지? 걔네들을 섞어 그냥 이 5팩토리얼 섞는데 그 중에서 이 똑같은 A 3개가 지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여기다 녹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다 똑같은 경우니까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A 3개가 지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3개 가지고 자리 바꾸는 거니까 뭘로 나눠줘야 돼? 3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요걸 가지고 확장을 점점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A A가 막 여러 개 있고 B도 막 여러 개 있고 C도 막 여러 개 있어. 그지? 근데 지금 이 A가 몇 개냐면 P개야. B는 몇 개냐면은 Q개야. C는 몇 개냐면 R개야. R개. 근데 이제 이 A, B, C를 갖다가 개수를 다 더했더니 총 N개가 있다고 칠게. N개. 그러니까 이게 다 합해서 N개야. 그지? N개.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 A, P개, B, Q개, C, R개를 갖다가 지네끼리 막 자리를 바꿔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반적인 공식이 이렇게 돼요. 결국 총 개수가 N개니까 지네끼리 섞어버리는 N 팩토리얼 되는데 이 A끼리, A는 A끼리, 또 B는 뭐끼리, B끼리, C는 C끼리, 그 다음에 코는 코끼리 이 섞이는 거 걔네들은 다 이제 똑같은 거니까 나눠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P 팩토리얼, Q 팩, 그 다음에 R 팩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일반적인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되는 거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공식이야, 공식. 적혀져 있어. 이건 안 적어도 돼. 자, 근데 이제 가포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거는 위에다가 적어 두셔야 되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유형은 딱 이 세상에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는 순서 고정 2고요. 순서 고정 2. 순서 고정 2. 두 번째는 이제 최단 거리에 대한 문제야.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고, 저로 넘어갈까? 공간이 부족하네. 자,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우선 순서 고정에 대한 아이디어야. 그래서 5페이지에 3번 옆에다가 순서 고정에 대한 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 얼마 전에 공통수학 원 순열조합 하면서 순서 고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미 나왔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지? 첫 번째 순서 고정의 아이디어는 뭐였지? 기억이 안 날까? 무엇을 이용해? 조합을 이용한 순서 고정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조합. 교재에 있었잖아. 9명 중에 4명을 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키 순서대로 나열. 순서대로 나열이라 그래서 9P4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키 순서대로니까 이미 모든 사람의 키가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9C4 9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뽑기만 하면 순서는 자동 결정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예원이도 본 적 있니? 얼마 안 됐는데 그 내용을 본 지가. 그래서 뽑기만 하면 순서가 자동 결정된다. 이게 이제 조합을 이용한 순서 고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배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요 녀석을 이용한 순서 고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요 녀석을 이용한 순서 고정이 뭐냐면, 순서가 고정된 것은 현이 안녕? 같은 것으로 처리하란 얘기야. 순서가 고정된 거, 이거는 같은 것으로 처리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야. 공통수학 1에서 얼마 전에 순열조합 할 때 했던 거라서 이거 간단히 예를 들어버리면, 이 문제가 있었는데 너네들이 그냥 지나갔어. 질문도 안 하고. 마플 개념 익힘에 있었던 문제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차 4대가 박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차는 A, 이 차는 B, 이 차는 C, 이 차는 D인데 여기서 차 빼는 경우의 수야. 차 빼는 경우의 수. 차 빼는 경우의 수. 간단하잖아, 문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뒤에 박혀 있는 차는 앞에 차가 나가야지만 나갈 수가 있어. 맞지? 그래서 A가 나가려면은 B가 먼저 나가야 돼. 그러니까 B 다음에 A가 나가야 되고, 이거 CD도 어때? D가 나가야지만 C가 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뭐 B가 꼭 나가야지 C가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 자기 앞에 있는 차만 나가면 본인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순서 고정이야. 순서가 정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하고 B는 분명히 순서가 필요하지. 걔네 둘만. 그 순서가 고정된 녀석을 같은 것으로 처리해. 그래서 A, B를 똑같은, 원래 다른 차인 거 나도 암. 근데 기억으로 처리해. 두 번째, CD 있지.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 얘네들이 다른 차야. 다른 차. 다른 차인데 같은 차로 처리해. 니은으로 할게. 그래서 기억 2개랑 니은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그러면 기억 2개랑 니은 2개 합치면은 차가 총 몇 대니까?
4대니까 4팩이거든. 근데 기역 2개가 똑같으니까 나눠줘야 돼. 몇 팩? 2팩. 니은 2개 나눠줘야 돼. 몇 팩? 2팩.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야. 그러니까 왜 이게 답이냐면, 예를 들면 얘네들을 나열한 애들 중에서 기역, 니은 이렇게 나열된 아이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 기역 2개는 똑같이 생겼지만 이 중에서 먼저 나간 기역은 무조건 누구 자리가 되는 거야? B 자리가 되는 거야. B차가 먼저. 그럼 두 번째 기역은 무조건 누구 자리로 정해진다는 얘기야? A차가 된다는 얘기지. 니은 2개 똑같은 건 알아? 그지만 처음 먼저 선택된 니은은 몇 번째 무슨 차가 나간다는 얘기야? D차가 나간다는 얘기야. 두 번째 선택된 니은은 C차가 나가는 그 자리로 정해진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 왜 그런지? 순서가 고정된 것은 같은 것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순서 고정의 두 번째 아이디어, 첫 번째 아이디어가 조합이고 두 번째 아이디어가 가포순인데, 실제로 여기만 봐도 얘네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왠지 알아요? 4팩 나누기 2팩 있잖아? 2팩. 이거는 실제로 계산 방법을 해보시면 4 컨비네이션 2랑 같습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4 컨비네이션 2가 계산할 때 이걸로 계산하죠. 똑같아. 그지? 자, 그렇다는 거를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거라서 가포순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3번 같은 거 한번 풀어보면, 지금 엄빠가 있고 엄빠에다가 이제 자녀가 4명이야. 그지? 부자인가 봐. 가족이 많아. 요즘에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이건 부의 상징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근데 남편은 부인보다 왼쪽에 서고, 그러니까 아빠가 좀 더 앞쪽에 서겠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아빠 다음에 그 뒤쪽에 이제 엄마가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 4명은 어린 친구가 더 앞쪽에 서겠대. 큰 친구들은 좀 형이나 누나, 언니나 오빠는 뒤쪽에 선다는 얘기야. 그래서 1살 다음에 2살이 오고, 2살 다음에 3살 다음에 4살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다르게 생겼어? 다르게 생겼지. 다르게 생겼지만 순서가 고정되어 있으면 같은 것으로 처리해. 그래서 엄마 아빠는 다르게 생긴 건 나도 암, 하지만 그냥 AA로 처리할게요. 그리고 1살, 2살, 3살, 4살 얘네들도 다 다른 애들이지만 순서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다 같은 거. 베이비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1년로 늘어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야. 답은 그냥 이거를 나열하면 됩니다. A 똑같은 거 2개, B 똑같은 거 4개, 6개니까 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인데, AA 2개 똑같으니까 2팩 나눠주고, B 4개 똑같으니까 4팩 나눠주고, 이러면 답이야. 그지? 그냥 이렇게 하면 답이야. 자, 답은 답인데 진짜 답이 맞는지 이제 검증만 살짝 해볼게요. A 2개랑 B 4개를 열심히 나열한 거 중에서 예를 들어서 BAB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이제 밥밥이 돼요. 밥밥. 밥은 먹고 왔니? 예원아 밥 먹고 왔니? 현수도 밥 먹었어? 좋습니다. 밥밥. 그럼 이렇게 밥밥이 나열된 예를 든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A 2자리 중에서 엄마 아빠는 다르게 생겼지만 앞에 있는 A는 무조건 누구 자리? 아빠 자리. 뒤에 있는 A는 무조건 누구 자리? 엄마 자리로 고정된다는 얘기야. 자, 베이비 4명 중에서 맨 첫 번째 B는 몇 살? 1살. 두 번째 B는 무조건 몇 살? 2살짜리 들어갈. 세 번째 B는 3살, 네 번째 B는 4살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버리더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냥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4번까지 다 해줘? 오케이, 다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다 해줘. 금방 하니까. 4번 테크닉이 있어요. 테크닉구. 난 이렇게 배웠어, 어릴 때. 테크닉이 있어. 테크닉이 있는데 9개 문자를 배열할 때 그냥 막 배열을 해도 되는데 배열한 것 중에 T가 제일 먼저 와야 되고 N이 그 다음, I가 그 다음. 그러니까 T and I는 서로 다른 문자지만 얘네들의 순서는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나열된 배열하는 방법수,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T and I는 원래 다른 문자지만 어떻게 처리해?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같은 걸로 처리해.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테크닉이 아니라 라지 A로 할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문자 자체가 몇 개냐면은 9개라 그랬지. 그지? 그럼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게 답이에요. 9팩 이렇게 되는데 지금 라지 A 3개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뭘로 나눠줘야 돼? 3팩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죠? 잠깐만. 그러면 다 알파벳이 똑같나? 이거 똑같은 거 또 있지 않나? 뭐 두 개가 똑같아? 이 두 개가 똑같지. 이 두 개. 그지? 이 두 개. 쟤네들도 지네들이 섞일 때마다 같은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 팩 나눠주면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다르죠? 답이 이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가포순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순서 고정이야. 한 장 넘어가 보세요. 한 장 넘어가 보면은 이제 막 격자 같은 게 막 나와 있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 녀석의 두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최단거리와 관련된 아이야. 그래서 5번이 있을 텐데 6페이지 5번 옆에 약간의 빈 공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최단거리의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적으셔야 돼요. 1번. 기본형이 있을 거야. 기본형.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갓포순. 최단거리 살 때 갓포순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형.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게 많아.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어려워질 때 장애물이 많으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하기가 좀 힘들어질 거야. 힘들어져.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할 거냐면 유치원 공법을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유치원 공법 언제 배우는 거냐면 유치원 때 배우는 거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고요. 선생님이 어제도 여러분들 학년들한테 요거 했었는데 이거 중학교 때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이걸 처음 보지 이런 거는 많이 해봤대. 그래서 유치원 공법 요걸 이용하실 건데 요거는 이제 뭘 그리시면 좋냐면 진행 방향의 화살표 이거를 반드시 그려라. 요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정리된 상황입니다. 최단거리에 대한 문제.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그 기본 문제 하나, 예제 문제 하나 해보고 갈게. 예제 문제.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숑숑. 그래서 A에서 이제 B로 가고 싶은데 최단거리로 가고 싶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야.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가고 싶으니까 가다가 아이쿠 지우개 놓고 왔다 이러면서 돌아가면 안 돼. 무조건 그냥 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 돌아가는 건 없어. 그럼 최단거리가 아니지. 이해되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로길 있지. 가로길은 몇 번 가야 돼. A에서 B로 도달하는데 최단거리로 가려면 가로는 몇 번 가야 돼? 3번 가야 되지. 세로는 몇 번 가야 돼? 2번 가야 되는 거지. 2번. 그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가로길 3번이랑 세로길 2번, B 2번 요거를 갖다가 그 순서 있게 늘어놓는 순열 그 개수를 생각하면 최단거리의 경로수가 되는 거야. 괜찮니? 예를 들어 AAA, BB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 얘기하는 거고 BB, AAA 이러면은 위로 갔다 이렇게 가는 거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AB, ABA 이렇게 가면은 AB, ABA 이렇게 가는 거에 대응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섞는 경우의 수는 결국에는 몇 번을 가야 B에 도달해? 5번이지. 그러니까 5팩인데 A 3개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3팩. B 2개 똑같이 생겼으니까 2팩. 이렇게 하시면 이제 문제 풀린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이제 거식이 되는 게 5번 같은 상황인 건데 5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칸수가 많네. 한 칸, 두 칸, 세 칸이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A에서 그냥 B로 가면은 편안하게 가로 4번에 세로 3번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거쳐가야 될 P점이 있어요. 여기 들렀다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집에서 학원 일찍 가야 돼요 이러면서 나갔는데 중간에 이제 PC방이 들렀다 오는 거야. 그지? 꼭 들렀다가 학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최단거리로 가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면은 결국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거니까 상황을 쪼개요. 그러면 일단 A에서 P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최단거리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P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A에서 먼저 PC방까지 도달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가로 3번에 세로 2번이잖아.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답은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에서 또 B까지도 가야 되니까 P에서 B로 가는 거는 이제 가로 몇 번? 한 번, 세로 몇 번? 한 번이지. 이것만 섞으면 되는 거라서 2팩만 곱하시면 돼요. 2팩만. 이거는 이제 가로랑 세로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지? 2개도 없으니까 나눠줄 것도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5번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5번 답은 이렇게 되는데 6번이랑 7번 같은 경우는 좀 장애물이 많아요. 이 장애물이 많아. 그래서 장애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들아? 유치원 공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원 공법이 뭔지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좀 간단한 그림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로 선생님이 대체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A에서 B로 가는데 와, 겨울이어가지고 막 폭설이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산사태가 났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무너졌어. 이렇게 무너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는 못 가요. 그죠? 여기는 못 갑니다. 여기는 못 갈 때 A에서 B로 이루는 경로수가 몇 가지가 되겠느냐 이거야. 이거 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 A에서 B로 가야 되지? 그럼 선생님이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유치원 공법을 할 때는 반드시 뭘 그려놔라? 진행 방향의 화살표를 그려놔라. 그러면 A에서 B로 가라는 얘기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A에서 B로 가려면 일단 오른쪽이죠. 자, 위쪽으로 가야 돼 아래쪽으로 가야 돼? 위쪽이지. 그래서 결국 A에서 B로 가려면 우상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우상향. 자, 우상향이란 얘기가 뭐냐면 우상향이란 얘기는 오른쪽 위로 가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 꼭. 이거 꼭 그려줘.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상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이 경로와 아래쪽에서 위로 가는 이 경로 이거를 합쳐서 우상향이란 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숑숑. 지영아 책이 여기 있어? 아, 저기도 있다. 이해가 돼요? 그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갈 때 요까지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게? 한 가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 요까지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게? 우린 지금 저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나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밑에서 오는 길이 있어, 없어? 밑에서 오는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한 가지만 더 체크하면 돼. 똑같이 따라해봐. 여기 몇 가지겠어? 밑에서 오는 거 없잖아, 지금. 여기서 오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세볼게, 여기. 여기는 몇 가지게?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서 일로 오는 거 한 가지에 옆에서 오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야. 자, 여기는 몇 가지야? 한 가지겠죠? 이게 없잖아, 이게. 이렇게 합쳐나갈 거야.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자, 여기 세보자.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다섯 가지. 이렇게 돼. 자, 여기는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여기. 이렇게.
이 밑에서 오는 게 없지? 이거 뚫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만 되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합쳐야 돼. 9가지. 여기는 이게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요것만 오는 거야. 9가지. 이해가 돼요? 그죠? 여기도 세보자. 여기는 이렇게 합쳐 나가야 돼. 3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5가지. 여기는 6가지. 여기는 여기 이게 없죠, 이게. 여기 6가지입니다. 여기는요? 여기도 6가지죠. 그죠? 아, 모르겠나? 이거 판단하지 말자. 그럼 아직. 요 길로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여기. 요점. 지금 우리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길로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느껴져야 돼. 있어, 없어? 여기 뚫고 와야 돼, 여기를 둘 다. 이렇게 합쳐 나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 0가지야. 그래서 여기는 6가지가 맞고 여기는 9가지가 맞아. 인정? 그럼 B까지 도달하는 경로의 수는 총 합치면 몇 가지야? 9 더하기 6만 하면 되니까 15가지. 그래서 답은 15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지 모드입니다. 여기까지 이지 모드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6번이랑 7번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는데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버리면은 그 기본형에 해당하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걸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냥 다 유치원 공법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 중학교 때 이렇게 이미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배운 친구들이 있다고 하던데 들어본 적 있니? 이런 거? 이런 거 해본 적 있는 사람? 있네. 그지? 있다니까. 자, 아무튼 6번이랑 7번을 직접 한번 답을 내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인가요? 이제 7페이지 가세요. 거기 보면은 중복조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근데 그 중복조합 하기 전에 칸막이 개념을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칸막이 말고도 가로수 개념도 있어. 가로수. 이 칸막이랑 가로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거 몇 학년 거냐면 이거 고등학교 거 아니고 중학교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거야. 초등학교 거. 자, 만약에 3m짜리 도로가 있어요. 이게 3m야. 3m. 이게 3m인데 1m 간격으로 가로수를 세우고 싶대. 1m 간격으로. 그러면 나무가 몇 개 필요할까? 나무 몇 개 필요해? 1m 간격으로 나무 세우려면 3개 필요하다 그러면 걘 좀 이상한 애야. 그러니까 1m 나무 하나, 2m 나무 하나, 3m 나무 하나인데 여기도 있어야 1m 간격으로 세울 수 있어요. 처음에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nm를 갖다가 가로수를 세우고 싶은데 도로에다가 1m 간격으로 가로수 세운대? 그럼 나무 몇 개 필요하게? n 플러스 1. 여기에서 이제 가로수에서 생기는 이제 개념 자체가 n 플러스 1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아니, 쓰란 얘기 아니야, 이거는. 선생님이 쓰는 거는 조금 예쁘게 적어줘요, 나름. 이게 대충 흐리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나무 토막 문제 있을 거예요, 나무 토막. 나무 토막이 이제 3m짜리 나무가 있는데, 토막 내가지고 1m 간격으로 3개로, 나무 토막 3개로 자르고 싶어. 그럼 몇 번 커팅하면 되니? 커팅 몇 번 하면 돼? 2번만 커팅하면 됩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2번 자르면 3등분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nm짜리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1m짜리 나무 n개로 쪼개고 싶으면은 우리는 커팅을 몇 번 하면 될까? n-1번만 커팅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바로 칸막이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여기서 n-1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칸막이랑 가로수 이런 거 언제 했던 거야? 초등학교 때 했던 거라고. 그죠?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공통수학 1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나오고 초등학교 때도 나왔던 그런 간단한 예제 하나를 문제를 내볼게요. 이게 10이 있어요. 10을 그지? 세 자연수 합으로 표현하는 경우의 수야.
10을 갖다가 세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을 하겠대.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케이스가 있을 거냐면 10을 갖다가 1 더하기 1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경우로 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1 더하기 8 더하기 1 있지. 이런 것도 다르다고 볼 거야. 순서가 다르면. 그지? 아니면 뭐 8 더하기 1 더하기 1도 있겠지. 그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지만 2 더하기 3 더하기 5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얘네들을 막 섞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막 많이 있을 텐데 요거 몇 가지 경우일까? 한 방에 다 세면. 한 방에 셀 수 없을까? 세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공 하나가 1이라고 칠 거야. 그럼 10을 만든다는 얘기는 공이 10개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이 10개 있다고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여기에 사이사이들이 있을 거예요. 사이사이들. 사이사이가 있어. 이 사이사이가 몇 군데 있니? 사이사이가? 사이사이 몇 군데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군데 사이사이가 있어. 왜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같은 거 셀 때도 이렇게 사이사이를 체크하곤 했는데, 그지?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1 더하기 1 더하기 8 이거를 봐봐. 공 10개를 가지고 이제 세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더하기를 설치를 해야 돼. 이 더하기를 칸막이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세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을 하려면 더하기를 몇 군데 설치해야 돼? 두 군데 설치해야 되겠지. 그지? 더하기 두 군데를 설치를 하면은 이제 세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더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사이사이가 몇 군데니? 9군데지. 답은 9C가 답이야. 이해가 되나요, 혹시?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응? 9군데의 칸막이 설치 가능 지역 중에서 2군데만 칸막이를 설치하겠다고. 이 칸막이가 의미하는 게 저기에서 더하기 기호 있는 데를 의미하는 거야. 어때? 시연아 어때? 그지?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는 문제니까 받아들여야 돼. 이걸 가지고 확장을 시킬 거야.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V자 9개 중에서 2개를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아무거나 골라서 만약에 여기 하나 골라주고 만약에 여기 하나 골라줬다 이래 버리면 실제로 이 여기 2개를 고른 거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로 세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한 거에 대응하냐면 하나 둘 셋 3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 5 더하기 2 3 더하기 5 더하기 2에 대응하는 녀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쵸? 그래서 칸막이를 2개 설치하면 여기랑 저기랑 거기로 3등분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중복조합. 중복조합은 일단 뜻이 어떻게 되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면 그냥 조합인데 근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요. 중복 허락해서 R개를 뽑아. 선택만 하는 거야.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부르고 이 중복조합은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기만 순열 아니고 뽑기만 선택만 하는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NHR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H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homogeneous라는 단어를 앞글자를 따서 NHR이라고 불러. 자, NHR이 뭐야 그러면은 N개 중에 R개를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경우의 수라고 한대. 근데 이 NHR이라고 하는 중복조합은 너무너무 슬프게도 얘들아 NPR이나 NCR이나 뭐 NPyR이나 지금 중복순열, 순열조합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얘네들은 단독 계산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나름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너무 슬퍼. NHR 있지 중복조합 이거는 단독 계산법이 없어요. 단독 계산법이 아예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돼. 그래서 유찬이가 빨간 버튼 좀 한번 눌러줄래?
예를 들어줄 겁니다. 이거는 적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확장시켜 적을 거야.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빈 공간에 쓰시면 돼요. 그게 칸막이 밑에다 쓰면 되지 않을까? 중복 허락해서 5개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A, B, C가 세 종류잖아. 이 세 종류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5개 뽑으니까 이걸 일단 기호로만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 뽑는 거니까 3H5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뜻 그대로 쓰면 3H5가 맞는데 이거 계산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신기한 점 하나가 있어. 자, 우리 NPR, NCR 이렇게 할 때는 5개 중에 3개 고르는 건 가능하지만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5개 고를 수가 있니? 그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가 지금까지는 다 컸어야 됐었어.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중복조합은 말이야. 왼쪽에 있는 수가 더 작아도 무방합니다. A, B, C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 여러 번 뽑을 수 있어서 5개, 6개, 7개 더 많이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복조합만큼은 왼쪽에 있는 수가 더 커도 무방하다. 이게 일단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냥은 안 뽑아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볼 거야. 근데 그 중복조합의 유도 과정이 바로 칸막이 개념이에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결국 우리는 몇 개를 뽑게 되어 있어? 5개를 뽑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5개를 뽑게 되니까 그 뽑는 거를 갖다가 5개를 동그라미라고 칠게. 그 다음에 자, 구분이 돼야 돼. 문자가 A, B, C 몇 개로 구분이 돼야 돼? 3개로 구분이 돼야 되지. 3개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3개로 구분이 되려면 칸막이를 몇 개를 설치하면 3등분 구분이 되겠니? 칸막이 몇 개? 2개면 충분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칸막이 2개를 한번 놔둬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끝나냐면 실제로 뽑는 거 5개와 칸막이 2개 얘네들을 배열하면 그게 곧 3H5에 대응하게 돼. 단독 계산법이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야. 자, 천천히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나열하면 끝나는데 만약에 동글동글 칸막이 여기 오고 동글동글 칸막이 여기 오고 동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글동글 칸막이 오고 동글동글 그 다음에 칸막이 오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하다 보면 뭐도 있을 수 있냐면 칸막이가 먼저 오고 동글동글 한 다음에 칸막이 또 오고 동글동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문자를 A, B, C 3개로 구분하려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다고? 2개가 필요하다고. 2개가 필요해.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뽑는 거 5개, 공 5개와 칸막이 2개를 나열한 걸로 했지만 얘네들은 어디에 대응되냐면 칸막이의 맨 앞에는 A를 뽑은 개수에 의미하는 거야. 이게 AA야. AA. 그 다음에 칸막이가 넘어가면 바뀐 거야. 그럼 이건 뭐겠어? BB겠지. 그 다음에 칸막이 넘어가면 여기는 뭐겠어? C. 그지? A, B, C 가지고 5개 뽑는 거 중에 이 녀석은 AA, BB, C 이걸 뽑은 거에 대응한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요거는 뭐겠니? 요거는 칸막이 더 앞에는 AAA 의미하는 거야. 칸막이 넘어가면 그 다음 뭐로 바뀌어? B. 이거 B 2개 의미한다고. 칸막이 넘어가면 여기는 C 자리인데 C는 뽑혀 안 뽑혀? 안 뽑혀요. 중복을 허락하다 보니까 A하고 B만 가지고도 충분히 5개를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나열된 거는 뭐에 대응하게 되는 거야? A는 없어요. 칸막이 넘어갔으니까 B는 뭐야? 이거 BB지, BB. 이거는 뭐야? CCC. 이렇게 뽑는 거에 대응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뽑은 거 5개와 칸막이 2개 이거를 배열하면 끝났는데 실제로 이렇게 배열된 것도 있겠지. 실제로 이렇게 배열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뽑은 거에 대응한다는 얘기야? 그치. A만 5개 뽑아도 되는 거. 여기에 대응한다는 얘기야. 칸막이 넘어가서 B 있어? 없어? 없어. 칸막이 넘어가서 C? 없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3H5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단독 계산법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7개 중에 2개의 칸막이 자리를 결정한다. 이걸 7C2로 계산할 거야.
7C2로. 근데 왜 7C2가 됐는지를 생각해 볼 거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5개를 뽑을 거니까 5개 뽑는 거 하고 이거를 몇 등분을 해야 돼? 3등분을 해야 되지. 그러면은 칸막이는 몇 개가 생기는 거니? 2개 생기는 거야. 그래서 3 빼기 1 이렇게. 중에서 뭐야? 중에서 여기 왜 2개겠어? 여기 왜 2개겠어? 5겠어? 3 때문이겠어? 마이너스 1 때문이겠어? 3 빼기 1 때문이겠어? 3 빼기 1 때문이야. 칸막이 개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너희들 이거 알죠? 7C2는 항상 누구랑 똑같아? 7C5랑 똑같아. 이거 기억나지? 청소당번을 2명을 뽑는 것도 되지만 7명 중에 청소당번 빼고 나머지 5명 집에 먼저 가세요. 이것도 가능한 거지. 어이 뭐야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해도 되냐면 5 플러스 3 빼기 1 컨비네이션 5 이렇게 가져가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지만 중복조합은 앞에 숫자가 더 작아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단독계산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굴로 바꿔서 계산한다?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거 2개를 더한 다음에 뭘 빼? 1을 빼. 자, 이 1 빼는 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칸막이의 개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한 다음에 그지? 칸막이를 설치해도 돼. 그러니까 칸막이는 사실은 n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을 다 더한 게 요건데 거기서 n 마이너스 1을 뽑는 거니까 n 마이너스 1을 뽑느니 나머지가 몇 명이야? r개지. 그지? r명을 왕따를 시켜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계산 안 하고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아, 너무 크게 썼나? 이렇게 쓸게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컨비네이션 r 요걸로 계산하는 게 더 좋겠다 이거지. 자, 선생님이 왜 여기를 r로 바꾼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암기에 이제 유도는 다 해줬어. 칸막이를 이용해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중복조합은 너무 슬프지만 뜻은 알겠어. 뜻은 그대로 가야 돼. n개 중에 r개를 중복해서 뽑는다고 하면 NHR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슬픈 점은 중복조합은 단독계산법이 없어. 그래서 칸막이 개념을 이용해서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항상 외우세요. 왼쪽은 뭐가 되냐면 2개를 더한 다음에 1 빼. 2개를 더한 다음에 1 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컨비네이션 한 다음에 오른쪽에 n-1로 외우는 게 편하겠어? r로 외우는 게 편하겠어? r로 외우는 게 편할 것 같아. 왜냐면 NHR의 뒤쪽과 컨비네이션 뒤쪽이 같거든. 그러니까 뒤쪽은 안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은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녀석이 가지는 의미를 기억을 해보면 뭐냐면 여기에서 R은 뽑는 개수야. 그 다음에 n-1이 의미하는 건 뭐야? 칸막이 개수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NHR에 단독계산법이 없으니 컨비네이션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이해는 충분히 시켰던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은 단독계산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도대체 언제 써먹을 거냐 이거야. 언제 써먹냐면 딱 2가지 상황에서 써먹습니다. 이 중복조합 관련된 문제는 유형이 딱 이거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야. 첫 번째는 부정방정시 해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함수의 개수 문제가 있습니다. 뭐 굳이 누가 더 중요하냐 이러면은 첫 번째 게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인지 천천히 문제를 볼 거예요. 8번을 보시면
중복조합 문제는 100이면 100, 열이면 열, 싹 다 부정방정식 해액계수 문제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8번인데요.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7, g 이걸 갖다가 7을 만드는 그런 xyg의 해액계수를 구하는 문제야. 실제로 순열조합 우리 공통수학 1 교재에서도 또는 숙제에서도 부정방정식의 해액계수 구하는 문제가 있긴 있었어, 없었어? 있긴 있었다. 벌써 있었어. 근데 그때 사실은 선생님은 한 줄 컷 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왜냐면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풀었었어? 다 손가락으로 세고 있었지. 이게 손가락으로 셀 필요가 없었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한인 정수의 개수예요. 그죠? 음한인 정수의. 음한인 정수의 개수가 뭐냐면 이게 바로 중복조합의 부정방정식 해액계수의 기본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8번에 1번 이거를 갖다가 별표를 쾅 받고 여기다가 기본형이라고 적어두세요. 우리는 이 녀석으로 바꿀 때만 중복조합을 써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냥 답을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문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숫자가 얼마를 만들어야 돼? 7을 만들면 되지. 그럼 그대로 답이 뭐냐면 3H 7 이렇게 쓰면 돼요. 왼쪽에 문자 3개 3. 음한인 정수의 부정방정식 해액계수 중복조합. 오른쪽에 7 이렇게 쓰면 이게 그냥 답이야. 그냥 답임. 그지?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 Y, Z 이거 3개 가지고 7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선택한 게 있을 거냐면 한 X를 한 5개 선택한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 한 2개 선택한 게 있을 거고 Z는 선택을 안 했다고 치자. 그지? 이런 거 여기 3H7에 녹아 있겠지. 그럼 얘는 어떤 해에 대응하냐면 X 5개니까 5 더하기 Y 2개 Z는 없으니까 0 5 더하기 2 더하기 0 이거 가지고 7을 만드는 경우에 대응한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어? X, Y, Z 중에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야. 만약에 X 1개 뽑고 Y는 한 2개 뽑고 그 다음에 Z는 한 4개 뽑았다고 치자. 그지? 그 녀석은 누구에 대응하는 거냐면 저 녀석의 부정방정식의 해 중에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걸 해가지고 7에 대응하는 녀석을 대신한다는 얘기야. 맞아? 이런 것도 있겠죠. 아무것도 안 뽑고 Y만 7개 뽑고 그 다음에 Z도 안 뽑아. 그럼 이거는 저 녀석 해 중에서 0 더하기 7 더하기 0 해서 7이 되는 거에 대응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그래서 X, Y, Z를 하나도 안 뽑아도 되는 거지. 하나도 안 뽑으면은 그 문자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음한인 정수해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음한인 정수해가 바로 부정방정식 해액계수의 기본형이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암기해 두셔야 돼. 간단하죠? 문자 3개, 숫자 7, 3H 7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두 번째 문제는 벌써 살짝 응용입니다. 이번에는 자연수해예요. 자, 자연수해라는 얘기는 음한인 정수해가 아니지. 그러니까 기본형이 아니야. 벌써 응용형인 거야. 그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걸 만들 건데 여기서 X, Y, Z 문자들이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음한인 정수해가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 꼴로 바꿔줘야 돼. 음한인 정수의 꼴로 바꿔줘야 돼. 자, 음한인 정수는 0보다 크가시잖아. 그지? 근데 이건 1보다 크가시잖아. 이거를 0보다 크가수로 바꾸려면 쟤네들을 자연수를 하나씩 다 줘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지? 무슨 얘기냐면 1씩 다 절삭해. 그래서 x-1 더하기 y-1 더하기 g-1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좌변을 1, 1, 1 3개를 뺀 거지. 그러면 오른쪽은 뭐가 돼야 돼? 7이 아니라 4가 되는 거겠지. 그지? 이래버리면 액마1을 갖다가 x 다시라고 할게요. 더하기 와마1을 y 다시라고 칠게. 지마일을 갖다가 지 다시라고 칠게. 이거를 4만 만들면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고 나면은 x 다시 y 다시 g 다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자연수야, 음한인 정수야.
음한인 정수지. 오케이. 음한인 정수.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죠? 홀. 됐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우리는 이 녀석은 부정방정식 해의 개수의 기본형으로 만든 거네. 그러면 끝났어. 답이 뭐겠어? 3H4 이러면 답인 거야. 그지? 3H4를 계산하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연습 좀 해볼까요? 중복조합 연습 좀 해보자. 자, 3H4는 뜻은 뭐 간단하지 뭐.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 뽑는 거니까. 하지만 단독 계산법이 없어. 지영아, 이거는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지니? 그렇지. 2개 더하면 7이니까 하나 빼서 6, C, 4. 4 맞긴 맞아. 6이랑 똑같이 하라 그랬어. 근데 6C, 4로 계산하는 사람은 좀 변태 아니야?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6C? 그치. 6C, 2로 이걸 바꿔서 이렇게 계산한다. 자, 요것도 연습 한번 해보자. 7H3. 야, 이거 중복조합 7H3은 뜻은 이해가 되지만 단독 계산법이 없어. 자, 현수야, 이거 3H7은 뭘로 바꿔 계산할 거야? 9C, 그치. 2개 더해서 1 빼니까 9C, 7인데 9C, 7을 또 이렇게 계산하면 또 바보지? 9C, 그치. 2로 바꿔서 9C, 2로 바꿔서 이렇게 쉽게 계산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야. 그죠?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넘어가 보면 이거는 생기초, 완전 생기초만 해본 거고, 거기 보면은 또 요런 말이 있어요. 9번이나 10번 요런 거 풀 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9번을 보시면은 선생님이 그 위에다가 적어놨어요. 적어놨어. 변태가 보이면 변태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눈다. 그러니까 이 변태는 선생님이 변태인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자주 쓰는 말이야. 좀 이상한 애가 나오면 걔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순열조합, 공통수학 1 할 때도 경우의 수 순열조합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랬어. 경우의 수 문제는 무조건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다시, 경우의 수에서 순열이랑 조합이 제일 중요하니? 아니요. 경우의 수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변태가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특정한이야, 이게 특정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특정한도 설명했던 적이 있었죠. 이 특정한 또는 특이한 녀석이 나오면 이게 곧 이 뜻이야. 이렇게 바꿔 적으세요. 특정한이나 특이한 그런 녀석이 나오면 그 녀석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9번을 보시면은 XY, GW가 있는데 음한인 정수, 아이고 기본형이네요. 일단 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 제곱 이걸 해가지고 8을 만들고 싶대. 그리고 음한인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생겼지, 기본처럼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 누가 이상하게 생겼어? W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좀 이상한 녀석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첫 번째, W가 좀 변태 같네. 이게 특이한 녀석이야, 이게. 그래서 이 녀석을 기준으로, 이 녀석이 특정한 특이한 녀석이니까 이거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풀려. 첫 번째, W가 어떤 케이스 있겠어? 0인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두 번째, W가 뭐인 케이스 있겠어? 1일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W가 2인 케이스도 있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W가 3이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거? 벌써 3제곱이야. 넘어가면 이거 음수가 나오네. 이거는 4도 그렇고 5도 그렇고 이 이후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세 가지로만 나누면 충분히 다 해결이 될 것 같아. 맞죠? 그러면 W 0 박아. 그러면은 실제로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8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여기서 X, Y, G 다 문자가 지금 음한인 정수회니까 기본형이라고 볼 수 있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8. 이건 뭐니 이거? 답이 3H 8. 이걸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 W가 1이면 1제곱 1이니까 넘어가.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7 된다는 얘기네.
그럼 왼쪽에 3개, 오른쪽에 7. 요거는 경우의 수가 구체화시키면 3H7 이렇게 될 거고요. 자, W가 2면 갖다 박으면 4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4가 되네. 그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4개니까 이거는 또 3H4 요렇게 해서 이거 3개 더하면 답이다 이거야. 괜찮죠? 유주야 말할 수 있겠니? 말해봐. 그러면 자 3H8은 뜻은 알겠어. 단독계산법이 없으니까 바꿔야 돼. 이거 바꾸면 컨비네이션 바꾸면 10, 18 욕하는 거 아니지? 10, 18 그지? 근데 10시 2로 계산하겠지? 자 요것도 바꿔줄래? 9시 7 좋고요. 9시 2로 바꿀 거고 요거는 6시 4로 바꾸는 거야. 근데 6시 2로 계산하겠지 또? 쉽게. 자,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1번이나 10번이나 있는데 요거는 우선 좀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좀 이따가 복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았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 거야. 바로 심화까지 땡겨 보겠습니다. 일단 12번은 기본 문제예요. 12번은 어디 갔어? 자, 우리가 공통수학에서도 다항식 가지고 막 전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확률과 통계 오면은 이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이걸 10제곱이나 해야 돼. 그지? 이걸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수, 항의 개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발상할 건지 고민을 해봅시다.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지만 좀 써볼게.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10제곱 하겠다고? 이거 말 되나? 그럼 실제로 전개를 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나, A 더하기 B 더하기 C 둘, 그 다음에 곱하기, 점점점점점 곱하기 합시다. 그래서 10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와 이거 하는 거야. 막 다 할 수는 없겠지.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어떤 스타일들이 나오는지를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 괄호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이 괄호가 10개 있는 거지. 이 괄호 10개 중에서 하나에서 A가 나오거나 B가 나오거나 C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여기도 A 나오고 여기도 A 나오고 여기도 A 나오고 다 A만 나오면은 어떤 항도 생기겠어? A만 10개인 항, A의 10제곱 이런 항도 생기지 않겠어?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막 또 막 뭐 이상한 애들이 있겠지. 있다가 또 어떤 애들도 있을 것 같냐면 B만 10개인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이런 애들도 있을 것 같아. A는 5개, 앞에 5개는 A. 두 번째 이제 B는 그 다음 한 3개쯤 나오고 남는 2개는 이제 C로 나오고 막 이런 애들도 있겠죠. 막 가다 보면은. 근데 그것만 있진 않을 겁니다. 막 가다가 앞에 3개에서는 B가 3개 나오고 뒤에 7개는 C만 나오는 거야. C만 7개. 막 이렇게 섞이는 애들도 있을 거고. 막 미친 듯이 하다 보면은 제일 나중에는 첫 번째도 C, 두 번째도 C, 세 번째도 C, 점점점점 10번째까지 계속 미친 듯이 C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C의 10제곱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결국 A, B, C 지네만 막 짬뽕 해가지고 문자를 다 합치면 결국 몇 차가 되는 녀석만 나와? 10차가 되는 녀석만 나오죠. 에이, 자기 여기 지금 현대 10차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도 거기 살았었는데.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결국 뭐란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거? A, B, C 세 종류를 가지고 중복해서 몇 개를 뽑겠다는 얘기야? 10개를 뽑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 그냥 3H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3H10. 자,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다가 일반화를 시켜둘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이론이 있는 녀석이야.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해가지고 M 이렇게 이게 N개라고 칠게. N개의 서로 다른 알파벳 가지고 얼제곱까지 했을 때 만약에 서로
다른 항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서로 다른 항수는 n종류의 문자를 가지고 결국 중복을 허락해서 몇 제곱을 뽑는 거야? 얼제곱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그대로 답이 NHR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론이에요. 그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야. 자, 요런 유형 자체가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시고요. 아직 여기까지도 그냥 할만해. 근데 지금이 어려워. 지금부터.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2번 이론은 부정 방정식이 아니라 부정 부등식. 부정 부등식의 해의 개수란 개념이에요. 야, 이거 부정 방정식도 못 해먹겠는데 부정 부등식은 어떻게 하냐 이거. 그지? 말도 안 되죠. 예제 문제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론이에요. 자, 근데 사실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어디에도 있었니? 얼마 전에 공통수학 원 순열조합에서도 이런 거 해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농담 아니라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때는 1초 컷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다 세졌어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천천히 느껴보겠습니다. 그죠? 자, 음안인 정수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x, y, z 세 개 더해서 그냥 10이 되면 참 좋겠는데 10보다 작고 나갔대. 야, 이거 말 되냐 이거. 어쩌지? 근데 아이디어를 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 어차피 정수해니까 10보다 작가세서 9.8, 9.7 이런 거는 이제 어차피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케이스만 생각하면 되냐면 x, y, z 음안인 정수의 세 개 해서 이 녀석이 0 될 때, 1 될 때, 2 될 때, 점점점점 10 될 때까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기껏해야 경우가 몇 가지밖에 안 생겨? 11가지야. 0일 때도 세야 되니까. 자, 그럼 x, y, z 세 개 합쳐서 0 될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기호로 불러. 그게 3h 0이 됩니다. 더하기. 세 개 합쳐서 1 될 때는 뭐겠어? 3h 1이겠지. 세 개 합쳐서 2 될 때는 3h 2 되는 거지. 점점점점 더하기 미친 듯이 해가지고 x, y, z 세 개 합이 10 될 때는 3h 10이겠죠. 시험 시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이거 11개를 다 쓰고 이거 11개를 다 컨비네이션 바꿔가지고 그거 11개를 다 계산을 해서 그 11개를 다 더해도 답을 구할 수 있긴 함. 있겠지?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풀면 야, 이거 시험 시간 끝나버릴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어를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두 번째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한번 그럼 손 들어줄래요? 자, 두 번째 아이디어. 이거와 같은 상황을 특별히 만들어낼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문자 하나를 더 써요. w. 그런 다음에 작갓이 아니라 이꼴로 바꿔버려. 이러면 끝나.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자, 자기는 이렇게 문자 한 개를 더 도입하고 작갓이 아니라 이꼴로 바꾸면 게임이 끝난다 라는 개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나 빼고 없어? 나 빼고 없어? 어제는 한 명 있었는데. 자, 이 문자 하나를 더 도입한 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생각을 잘해봐. 이 W 이거 있잖아. 이거의 부정방정식의 해 중에서 W가 0일 때가 있을 거야. 그지?
그 녀석은 이 세 녀석의 합이 얼마일 때를 대신해줘? 10일 때를 대신해주는 거야. 자, 이 W가 1일 때도 있겠지. 그때는 이 세 녀석의 합이 얼마일 때를 대신해주는 거야? 9일 때를 대신해주는 거야. 이거의 해 중에서 W가 2가 되는 케이스가 있겠지. 그 녀석은 세 녀석의 합이 뭐가 될 때? 8일 때. 그러면서 이제 W가 점점점점 늘어나가지고 W가 9가 될 때도 있을 거야. 그때는 넘어가서 세 개의 합이 얼마 될 때를? 1 될 때를 대신해 주는 거야. W가 10일 때가 있어. 그럼 그때는 넘어가면 세 녀석의 합이 얼마일 때를 대신해 줘? 0일 때를 대신해 주는 거야. 오. 자, 이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그지? 그래서 문자 하나를 더 도입하고 이 꼴로 바꾸면 종결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하느니 이렇게 한 방에 해가지고 왼쪽에 문자 몇 개야? 4개. 이 꼴 음한인정수의 변함없고 10이야. 그러면 이건 뭐야? 4H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실제로 이거를 다 11개를 다 더해서 다 미친 듯이 계산하나 요거 하나만 계산하나 결과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같을 수밖에 없겠어. 이거는 일반화도 가능합니다. 일반화도 가능해요. 이거를 n개로 확장하고 r개로 확장해서 일반적으로 가능해. 자, 일반적으로 어떤 이론이 성립하냐면 이런 이론이 성립합니다. NH 빵 더하기 NH1 더하기 NH2 더하기 점점점점점 더하기 점점점점점점 좀 구차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NH 얼까지 다 더하면 잠깐만 이거 너무 구차하지 않냐? 이거 무슨 초딩처럼 점점점점 쓰고 있어. 이거 안 그래도 좀 순차적인 녀석들 아니야? 그 순차적인 녀석들의 다 더하는 합이지. 그럼 무슨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좋을까? 시그마.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은 시그마로 표현만 바꾸면 시그마 K는 0부터다. 0, 1, 2, 3, 4, 5, 6, 7, 8 어디까지? to R까지. 어떻게 생긴 녀석을? NHK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자, 이 시그마 표현은 몰라도 돼.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녀석은 중복조합 여러 개 더하고 있지 말고 하나의 새로운 뉴 중복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 어느 쪽? 마지막 녀석에서 어느 쪽만 플러스 1하면 되겠어? 왼쪽만 플러스 1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NH1 N 플러스 1 HR 이렇게 한 줄 컷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 녀석이 한 줄에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증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증명 어떻게 하는지 알아? 오늘은 못 해줘요. 하지만 적어두기만 해라. 이 녀석이 성립하는 이유가 있는데 증명은 왜 때문에? because 뭐 때문에 되냐면 파스칼에 삼각형이라고 있어요. 선생님이 파스칼의 삼각형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혹시? 비행기 그림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날 거야. 순혈과 조합에서. 낙하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지? 그게 파스칼의 삼각형이거든. 선생님이 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순혈과 조합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거를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식 뭐라 그랬죠?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첫 시간에 이게 나오는 거지. 두 번째 시간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거. 지금 설명은 못 해줘요.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은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관련된 중복조합은 다 된 것 같아. 다 됐고 두 번째는 이제 함수의 개수는 한번 해봅시다. 함수의 개수. 이것도 사실 순혈조합에서 거의 다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A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있고 요거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잘 못해도 됩니다. 1, 2, 3, 4, 5
여기서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야. 뭐 1에서 1, 2, 3, 4, 5 중에 하나로 가고 이렇게 그 대응 관계 이 녀석을 이제 함수라고 할 건데, 근데 표현을 보시면은 첫 번째 다 했던 겁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야. 그죠? 함수의 개수. 그러면은 순열과 조합에서도 있었어요. 그죠? 그냥 함수는 일단 한 군데씩만 가면 되는 거니까 아무 데로 가면 되지. 자, 그럼 1은 몇 군데 갈 수 있어? 5군데. 2는 몇 군데? 5군데. 3도 몇 군데? 1, 2, 3, 4, 5 5군데 중에 한 군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원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끝냈는데, 잠깐만, 오늘 새로 배운 거에 이런 스타일로 계산하는 게 있었어. 이거는 실제로 뭐냐면 5파이 3, 바로 중복순열을 의미합니다. 중복순열, 그지? 자,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었어.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다. 이 얘기는 다른 놈은 다른 놈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야. 대응시킬 때.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가지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그렇지. 이거 2주도 안 됐어. 이거 한지. 이런 아이를 갖다가 1대1 함수라고 불렀어요.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 거였냐면은, 만약에 1이 몇 군데 중에 한 군데 갈 수 있어? 5군데. 근데 그러고 나면은 2는 1이 간 대로는 못 가. 그러니까 2는 몇 군데 갈 수 있어? 4군데. 그러고 나면은 3은 1, 2가 간 대로는 못 가. 그러니까 3군데 갈 수 있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이게 5p3이죠. 5p3. 그죠? 이게 순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했어요.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야?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더 커진다는 얘기야.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다. 이게 기울기가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의미해? 증가함수를 의미하는 거지. 자, 증가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야. 자, 증가 또는 감소. 이게 부등호가 반대일 때도 같은 거죠. 자, 증가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 거였더라? 기억나요? 교재에다 있었어요. 공통수학 원교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는 거였죠? 이게 바로 로바로바 5C3이었지. 어떤 개념으로 그냥 5개 중에 3개만 고르면 됐었어? 여기에 어떤 개념이 녹아들어 있었어요?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선생님이 해야 돼. 근데 이거 2주밖에 안 됐거든. 사실 순서 고정의 개념이었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놈들, 뽑기만 하면 순서는 자동 결정된다. 바로 순서 고정의 첫 번째 아이디어, 조합을 이용한 순서 고정이었어요. 오늘 순서 고정 1, 2 둘 다 공부 다시 한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이 기억을 잘 떠올리시면 이게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1이 뭔가 어디로 가면은 그거보다는 2는 더 큰 데로 가야 되고 그거보다는 3은 더 큰 데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를 셀 수가 없다 그랬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랬어? 얘네들이 어차피 5군데 중에 3군데로 갈 테니까 그냥 그 3군데를 고르기만 하자 그랬어. 그래서 그때도 예를 들었었죠. 만약에 이 5개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해. 고르기만 한 거 중에 2, 4, 5를 골랐다면은 고른 애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은 어디에서 온 거? 1에서 온 거. 고른 거 중에 두 번째로 큰 녀석은 어디서 온 거? 2에서 온 거. 고른 녀석 중에 세 번째 녀석은 어디서 온 거? 3에서 온 거로 갈 곳이 이미 정해진다는 얘기야. 대수관계가 명확히 정해졌다는 얘기는 고르기만 하면 끝난다. 바로 순서 고정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 3번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어떻게 한 거야? 공통수학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 4번만 하면 끝나는데 x1, x2 일 때 fx1과 fx2가 어떻게 되는 거? 크거나 같아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크거나 같은 함수의 개수 또는 작거나 같은 함수의 개수도 마찬가지긴 해요. 하지만 이것부터 먼저 해보자. 크거나 같은 함수의 개수, 이거 어떻게 세는 걸까? 같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딱 보면 느껴지지 않니? 이게 무슨 순열? 중복순열. 이게 뭐야? 순열. 이게 뭐야? 조합이잖아.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이게 바로 로바로바 그냥 OH3. 이게 답이야. 오늘 한 거야. 요거 하나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은 그 이유만 설명하면 되겠네. 이거는 왜 OH3으로 하면 되는지. 자, 크거나 같게 보내지 말고 그냥 받을 놈 5개를 중에서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골라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를 2개 고르고 4를 하나 골랐다고 칠게. 그지? 그러면 첫 번째 고른 2는 어디서 온 거야? 1에서 온 거를 의미합니다.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고른 2는 어디서 온 거야? 2에서 온 거야. 마지막 골라진 4는 어디에서 온 거? 3에서 온 거. 이렇게 하면 크거나 같은 함수의 어떤 한 녀석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진짜죠? 그러면 이로써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기호가 한 줄 컷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너네가 확률과 통계 저 끝에 가도 배우는 경우의 수 세는 테크닉, 기술은 이거로 끝나요. 기호는 이걸로 끝나. 진짜 중복순열, 순열, 조합, 중복조합. 끝났어.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13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선생님은 1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 13번부터 풀겠습니다. 13번도 풀고 14번도 풀게요. 자, x가 지금 1, 2, 3, 4, 5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다시 1, 2, 3, 4, 5로 가는데 거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짝수일 때는 짝수들은 어떻게 간대? IJ 이렇게 됐을 때 FI랑 FJ 이가 이렇게 간대. 그지? 그러니까 증가함수로 간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나에서는 홀수들을 보내는 규칙을 알려주고 있어요. 홀수들은 큰 녀석이 더 큰 쪽으로 가는 건 비슷한 상황인데 근데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야, 그럼 어떻게 보내면 될까 이거야? 아니, 편안하지 뭐. 해보자. 짝수부터 해볼까? 그지? 짝수 지금 누구밖에 없어? 2하고 4밖에 없지. 그 짝수끼리는 1, 2, 3, 4, 5로 대응을 시킬 때 증가함수로 보내야 돼. 자, 증가함수는 여기 1, 2, 3, 4번 중에 누구야? 몇 번? 3번이죠. 그러니까 저 2마리를 5마리한테 증가함수를 보내려면 짝수를 보내는 경우의 수는 5 컴비네이션입니다. 5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끝나. 괜찮죠? 반면 남은 홀수들이 있어. 홀수는 우선 1, 2, 3 이렇게 3개가 남았네. 근데 이 홀수 3개를 갖다가 1, 2, 3, 4, 5에다 보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크면 크거나 같은 쪽으로 보낸대. 그지? 요렇게 보내야 돼. 잠깐만. 요렇게 보내는 애들은 저기 있는 1, 2, 3, 4번 중에 누구야? 4번이네. 그러니까 5개 중에 홀수갈 3개를 같을 수도 있으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3개 고르면 답이야. 그래서 이거 2개 곱하면 답이야. 그래. 답이야.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14번까지 가겠습니다. 14번. 문제 읽고 있어봐요. 14번. 1, 2, 3, 4, 5를 또 1, 2, 3, 4, 5로 보내는 상황이야. 함수는 함수인데 간단하게 여기는 조그맣게 적을게요. 이렇게 1, 2, 3, 4, 5를 1, 2, 3, 4, 5로 보내는 함수인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잠깐만 이거 F1 크가 F2 크고 F3 크고 F4 그 다음에 뭐라고? 크가 F5 이렇게 됩니다. 지금 확실히 크면 순서 고정, 조합으로 끝나는 거고 확실히 크거나 같으면 이게 한 방에 중복 조합으로 끝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어지러이 섞여 있어요.
어지러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물론 경우를 나누어서 푸는 것도 괜찮지만 통일성을 갖추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통일성을 갖추게. 그치? 통일성을 갖추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풀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야, 이거 뭐, 같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1, 2, 3, 4, 5 다 하나 이상은 차이 나잖아. 1 이상은 차이 나잖아. 1씩은. 그러니까 아이의 확실히 구분되도록 이 아이의 등호가 안 생기도록 조절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싸리 1 빼버리자. 아싸리 요 F1을 갖다가 1을 빼버리면 확실하게 F2하고는 구분이 돼서 이쪽이 더 작겠지. 그지? 자, 그리고 원래부터 큰 거 그대로 씁니다. 원래부터 큰 거 그대로 쓸게요. 근데 지금 F4랑 F5는 같을 수도 있거든. 같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확실히 대소관계가 엄연히 구분되도록 하려면 I의 F5를 갖다가 1점 더 주자. 1점 더 줘.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봐버리고 나면은 대소관계가 명확한 녀석을 몇 개를 골라야 하냐면 이걸 하나로 봐. 이걸 둘, 셋, 넷, 5개. 대소관계가 명확한 녀석들을 5개를 고르면 끝나는 거야. 순서 고정이지. 그런데 F1은 최소 제일 작은 데로 간다면 어디로 갈 수 있어? 1로 갈 수 있지. 그러니까 F1-1을 하나로 본다면 얘는 제일 작게 갈 때는 어디로 갈 수 있어? 이건 제일 작을 때가 0인 거야. 맞아? 두 번째, F5 플러스 1이 제일 큰데 F5는 제일 큰 데로 가봤자 어디로 갈 수 있어? 5로 갈 수 있지. 그럼 F5 플러스 1은 제일 클 때가 언제겠어? 6일 때일 거야. 이거 자체가 6대일 때. 오케이. 자, 그러면 0부터 6까지는 정수가 몇 개야? 0, 1, 2, 3, 4, 5, 6, 7개다. 7개 중에 대소관계가 명확한 몇 개를 고르는 거야? 5개를 고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일반 방법으로 풀면 7, 컨비네이션 5 이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3번을 이용한 거야. 근데 이렇게만 풀 수 있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F2랑 F3이 있는데, 그지? F3을 놔두고 지금 여기가 지금 크거든? 이쪽이 크거든? 근데 크거나 같게 바꿔볼 수 없어. 크거나 같게. 어떻게 하면 크거나 같게 바꿀 수 있을까? 아무리 못해도 1 차이 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얘를 1을 더해주면은 크긴 하겠지만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인정? 아니, 어차피 1은 차이 나니까. 그지? 그리고 F1이랑 F2는 원래 크가시였으니까 여기를 똑같이 크가수로 바꾸려면은 F1도 1을 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잠깐만, F3이랑 F4도 무조건 대소관계가 명확히 차이 나는데 이거를 크거나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F4를 한 1점 빼줘요. 그러면 같은 경우도 딱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그리고 원래 F4랑 F5는 원래 크거나 같았으니까 여기도 크거나 같은 기호를 유지를 하려면 F5도 너도 내려와, 너도 1 내려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호들을 모두 뭘로 통일할 수가 있어? 크가스로 통일할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는 크거나 같은 녀석을 하나로 봐. 동글뱅이를 하나로 봐. 요거를 몇 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5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F1은 최소 아무리 적은 데로 가봤자 1로 가지. 그럼 F1 플러스 1은 최소 2가 되는 거야. 자, 제일 큰 쪽이라고 해도 F5가 최대 5까지 갈 수 있어. 그럼 F5 빼기 1은 최대 몇 가지 갈 수 있어? 4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와 최대가 2하고 4야. 그럼 거기 안에 있는 숫자는 몇 종류? 2, 3, 4, 세 종류야. 그 세 종류 중에서 크거나 같은 녀석을 우리는 몇 마리 고른다? 동글뱅이 몇 마리? 5마리 고른다지. 그럼 세 종류 중에 5마리를 고르는 거니까 중복조합 4번 개념을 이용해서 이 녀석은 3H5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지? 자, 방법이 둘인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푼 게 지금 결과가 같은지 확인 좀 해줄 수 있어? 이거 3H5는 단독계산법이 없잖아. 이거 컨비네이션을 바꾸면 어떻게 돼야 돼? 75, 뭐야 이거? 이거 같았네. 이거 미쳤다. 그지? 이리 계산하나 저리 계산하나 요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같을 수밖에 없음이 확인이 된다 이거야. 자,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도 아직 안 됐지만 1학년이라고 치면 몇 번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어? 1번 방법으로 푸셔야 합니다. 그치만 지금 오늘은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이 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무슨 책을 공부하고 있어? 확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 1번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니? 2번처럼 푸는 게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니? 당연히 2번입니다. 당연히 2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번만큼은 우선 2번으로 연습해 두세요. 집에 가서 숙제할 때도. 알았죠? 그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15번, 16번 뒤에 문제가 두 개가 있고 앞에서 빈 문제도 있는데 한 장 넘어가서 12번, 12페이지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을 거야. 거기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됐어요. 일단 복습을 하시면서 남은 문제들을 풀어볼게. 알았지? 자, 교재에서 이제 도전 문제가 4문제 남았습니다. 여기 있는 4문제는 다 기출 문제들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죠? 되게 유명한 문제들입니다. 우선 10번부터 보면은 이거 다 중복조합인데 중복조합에서 보면은 10번 문제 같은 거는 확률과 통계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공통수학 원투에도 나오는 문제야.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 알고 푸는 게 좀 달라요. 자, 우선 더하기가 5개가 있고 빼기가 8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막 섞어 놓을 거야. 그런데 뭐가 5번이라 그러냐면 부호 변화가 5번 생기도록 배열을 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2개 쓰고 이 다음에 더하기를 또 써봤자 부호 변화는 안 생기지. 그러니까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면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고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면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이 부호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부호 변화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뭔가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바로 중복조합의 기본 개념 칸막이에 해당한다고. 맞아? 그래서 이 부호 변화 5번 있잖아. 여기다가 밑줄을 쳐두시고 가로치고 이게 칸막이를 5개 설치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표현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두세요. 그죠? 자, 그러면 부호 변화가 5번, 칸막이가 5번이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몇 등분 돼야지 칸막이가 5개 넣을 수 있니? 아마 6등분이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패턴은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걸 더하기 무리들이라고 할게. 더하기 무리들이 빼기 무리들로 바뀌고 빼기 무리들이 더하기 무리, 더하기 무리가 빼기 무리, 빼기 무리가 더하기 무리, 더하기 무리가 빼기 무리 이렇게까지 바뀌어야, 그지? 더하기를 3등분 해버리고 빼기를 3등분을 해야 부호 변화가 하나, 둘, 셋, 넷, 5번 생긴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나요? 받아들일 수 있어? 그지? 그래서 더하기로 시작하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빼기로 끝나야 되고 또 부호 변화가 5번이 되는 케이스는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빼기로 시작해서 더하기 갔다가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더하기. 이 더하기 물이라 그랬어. 여기에 더하기 1개만 있는 건 아니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빼기로 시작해서 맞불, 맞불, 맞불 요렇게 해도 부호 변화가 5번씩 생기는 거지. 괜찮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빼기 8개를 가지고 여기를 A 영역, 여기를 B 영역, 여기를 C 영역이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C 세 군데에다가 빼기를 몇 개를 나눠 넣어야 돼. 8개를 나눠 놓는 거지. 그래서 8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는 여기가 더하기 영역, 여기를 Z, Y, 여기를 Z 이렇게 더하기가 들어갈 군형을
x, y, g 세 군데로 구분한다면 더하기는 지금 5개밖에 없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이제 각 부분에 들어갈 더하기인데 합쳐서 5개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풀면은 답인데 잠깐만 생각해봐. 일단 A, B, C 요거 빼기 파트, 요 빼기 파트를 3개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 A, B, C는 수의 범위가 음한인 정수겠니? 자연수겠니? 자연수가 돼야 돼. 만약에 여기 B 자리에 빼기가 0개 있었어. 그러면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뿔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2번의 부호 변화가 없어지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빼기 자리에 빼기가 꼭 1개 이상은 있어야 돼.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A, B, C든 여기에 X, Y, G든 이 녀석은 문자로 바꿨을 때 수의 범위가 무슨 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자연수 해의 개수, 부정방정식 자연수 해의 개수는 기본꼴이야, 기본꼴이 아니야? 기본꼴이 아니지? 그래서 음한인 정수의 기본꼴로 꼭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 1 빼고, 얘 1 빼고, 얘 1 빼. 절삭해버립니다. 1절삭, 1절삭, 1절삭 하면은 오른쪽이 뭐가 되겠어? 1씩 뺐으니까 5가 되겠죠. 이러고 나면은 여기에 다시들, 문자들은 무슨 수라고 할 수 있어? 음한인 정수라고 할 수 있고요. 1씩 낮아졌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기본꼴이 맞지. 그래서 A-B-C-에 빼기 기호들을 8개 이렇게 나눠 넣는 경우의 수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5개니까 3H 5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여기도 X, Y, G가 자연수니까 적어도 더하기 기호 있는데 하나씩은 기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음한인 정수회로 바꾸기 위해서 1씩 절삭합니다. 절삭하면 어떻게 돼요?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음한인 정수니까 기본꼴이 맞아. 그래서 왼쪽에 3개 문자, 오른쪽에 2. 그러니까 3H 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맞불 이렇게 배열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뿔마 요렇게 1번처럼 배열된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10번의 답입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아까 배운 걸로 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11번이야. 11번은 이거는 실제 수능 문제입니다. 근데 그냥 사탕 5개랑 초코 5개를 갖다가 3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걸 나눠주겠다고 뭐 1개 이상씩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3명한테 사탕 5개, 그래서 뭐 3H5하고 그 다음에 초코도 5개에서 3H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탕 나눠주고 초코 나눠주고 이러면 끝날 것 같지. 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탕 나눠주고 띡, 초코 나눠주고 띡 이러면 안 돼. 만약에 사탕만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만 하고 그냥 바로 답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오면 생각보다 조건이 빡빡해지는 거야.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 키워드를 적어놨죠. 이게 경우의 수 순열조합, 공통수학 원에서도 핵심인데 경우의 수의 핵심이 순열이라 그랬어? 조합이라 그랬어?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 그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경우의 수의 핵심은 경우를 나누는 거야.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순열조합을 나중에 적용하는 거라고. 그지? 선생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경우의 수의 핵심은 순열조합이 아니야. 경우의 수의 핵심은 경우를 나눌 수 있느냐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사탕 5개를 3명한테 나눠주는데 1개 이상씩 나눠줘야 된대.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해로 바꾸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사탕을 1개 이상씩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5개를 갖다가 세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3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게 아니면 두 번째는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나눠주는 수밖에 없어. 이거 말고 다른 개수 분류가 가능하니? 5개 가지고 3등분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초코를 나눠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초코는 말이야, 사탕을 몇 개 받은 애한테만 준대? 한 개 받은 애한테만 한 개 이상씩 나눠준대, 자연수 개수로. 이게 되게 웃긴 말인데 사실 생각보다 이게 수능 문제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생각해봐. 사탕을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다르게 나눠줄 텐데 이러면 사탕은 녹는데 입속에서 녹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좀 오래 빨 수 있죠. 그지? 근데 초코는 어떻게 해? 금방 녹아버리잖아. 금방 녹아버리니까 어느 정도 입속의 달콤함을 유지하는 시간을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탕을 조금 받는 애한테만 빨리 녹는 초코를 좀 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의도할 수 있는, 너무 억진가? 그렇게 생각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선 이게 더 쉬우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사탕을 둘둘 하나로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일단 똑같이 생겼으니까 사탕이 둘둘 한 개, 개수만 나눠놓고 나눠줘야 돼. 그러면 A, B, C한테 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 사탕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죠. 세 가지. 해놓고 그래버리면 이제는 여기에서는 초코를 누구한테만 줘야 돼? 사탕 한 개 받은 애한테만 줘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만약에 C라고 하면 이 C가 초코 5개를 다 가져가야 돼요. 어차피 초코는 금방 녹으니까 사탕 한 개 받은 애한테만 준대잖아. 맞죠? 그러면 초코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는 한 가지, 그지? 반면 첫 번째가 오히려 더 빡셉니다. 사탕을 3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줄 때는 사탕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A, B, C한테 311, 131, 113 이렇게 경우밖에 없어요. 몇 가지? 3가지입니다. 3가지. 곱하기. 근데 이래버리면 초코는 누가 받을 수가 있냐면 두 번째랑 세 번째 녀석 얘네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지? 그 둘을 B, C라고 하면은 초코는 B 더하기 C를 해서 5개를 주는 거라고. 근데 초코를 나눠줄 때도 몇 개 이상씩 나눠줘야 돼? 1개 이상씩. 그러면은 자연수해야? 음아닌 정수해야? 자연수해지. 기본꼴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절삭해야 돼. 1 절삭하고 1 절삭하고 이렇게 하면은 1씩 뺐으니까 이게 3 된단 말이야. 이러면 무슨 애가 맞아? 음아닌 정수해가 맞지? 자, 음아닌 정수해가 맞으면은 기본꼴이야. 왼쪽에 문자 2개 합쳐서 3개. 그러니까 초코를 2명한테 더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2H3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1번에 이거, 2번에 이거. 계산해서 더하면 답이에요. 그죠? 자, 또 열심히 넘어가 보면 이제 15, 16번까지만 하면 되지. 자, 15, 16번은 중복조합 최신기출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선생님이 압축해가지고 정말 쉬운 거만 몇 개만 남겨놓은 겁니다. 정말 쉬운 거 몇 개만 남겨놓은 거야. 그지? 그 어렵지도 않아. 근데 이런 게 확 통해서 지금 번호가 벌써 좀 뒤쪽 번호죠. 번호 자체가. 그지? 이런 게 4점짜리야.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4점짜리는 앞에서 늦게 온 사람들 못 들은 거 있잖아. 중복순열이나 뭐 가포순 이런 거.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 뭐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 중복조합밖에 안 나와요. 중복조합만 잘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A, B, C, D 합쳐서 6 만들면 끝나는 건데 게다가 음아닌 정수해래. 개꿀. 그냥 기본형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무슨 단어 포함되어 있어? 적어도 있는 거 보이니? 적어도? 그지? 자, 근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랑 똑같은 거야. 헤이, 중학교 때도 이렇게 했어.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적어도 한 개는 0이래. 그럼 0이 한 개일 때, 0이 2개일 때, 0이 3개일 때, 막 이런 거 다 세고 있을 거야?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전체에서 적어도가 아닌 케이스, 여사건 또는 여집합 이런 걸 갖다 아예 빼버리는 게 더 좋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의 발상은 이렇게 할 겁니다. 전체 수범위가 지금 뭐야? 음아닌 정수해. 전체 음아닌 정수해에서 뺄 거야. 다 0이 아닌 거. 올
0이 아닌 거를 뺄 건데 모두가 0이 아니란 얘기는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음아닌 정수 중에 0인 케이스를 아예 삭제를 해버리면 다 숫자가 뭘로 바뀌겠어? 자연수해가 되는 거지. 그지? 자연수해의 개수. 이거를 그냥 빼버리면 0 아닌 케이스를 빼버리는 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적어도 한 개 이상은 0되는 음아닌 정수의 개수란 얘기야. 이거 어렵니? 할만하죠? 자, 그래서 답 써드리겠습니다. 자, 기본꼴이야. 4개 더해서 6 되면 돼. 그냥 편안하게 뭐 읽으면 돼? 4H6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빼. 누굴 빼냐면 자연수해를 빼야 돼. 잠깐만, 자연수해는 기본꼴이 아니야. 그럼 기본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씩 다시 절삭해야 돼. 그래서 A 다시 B도 1 빼고 B 다시 C도 1 빼고 C 다시 D도 1 빼고 이렇게 빼시면은 하나씩 4개 절삭했으니까 오른쪽은 2만 남게 돼요. 그리고 이러면 다시 무슨 수? 음아닌 정수의 기본꼴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왼쪽에 4개, 오른쪽이 합쳐서 2개. 그래서 4H2.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시면 그냥 원터치로 답이 나오신다는 얘기야. 어때?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16번.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수능 문제 아닌가요? 이거 수능 문제예요. 그죠? 자, 문제 읽어보면은 사실 문제 자체는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 뭐냐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였으면 그냥 9고 음아닌 정수의 기본꼴인데 야, 이거 다 더하기였던 게 갑자기 여기가 빼기로 바뀌었네.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이거 빼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지? 골치 아프지? 그래가지고 막 마구마구 경우를 나눈다거나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선생님이 푼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보면 이거는 됐고 요거를 먼저 관찰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평소에도 많이 얘기했었어. 자, A가 1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 표현이 나오면 A가 1보다 조금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나 이거 확통 얘기하는 거 아님. 그냥 수학할 때 A가 1보다 조금 크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A가 1보다 크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무조건 넘어오라 그랬지. 넘어와서 A-1 이 녀석이 누구보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한글로 읽어야 돼. A-1 자체가 A-1 자체가 양수다. 그래서 뭐 학식이 앞에 있으면 요거를 하나로 봐서 요거를 인수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접근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C가 D보다 조금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발상을 이렇게 해야지. 그냥 넘어가. C 빼기 D 기준으로 보면 이거를 만약에 하나로 라지 X를 치환한다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가신 거지. 맞아? 그럼 여기 이게 뭐야? 이거를 어떻게 관찰할 수 있어? 그냥 하나로 관찰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라지 X 하나로 치환해. 그리고 X도 라지 X도 0보다 크가시야. 그 얘기는 무슨 수가 된다는 얘기야? 음아닌 정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누가 음아닌 정수냐면 A하고 B하고 라지 X 이 녀석이 모두 음아닌 정수가 되는 이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렇죠? 그럼 갑자기 문제가 매우 간단하고 저렴해집니다. 이걸 하나로 관찰했으니까.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라지 X가 문자가 다 음아닌 정수인데 그 세 개 합쳐서 뭐 만들면 끝나? 9 만들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왼쪽에 문자 3개 기본형이고 합해서 9 만들면 돼. 답이 뭐야? 3H 9 이러면 1초 컷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약간 경우의 수를 따져줘야 돼. 사실 여기에서 D가 4보다 작가 이 표현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죠. D가 0보다 작가시란 얘기는 가능한 D가 음아닌 정수가 0, 1, 2, 3, 4 몇 가지가 가능하니? 5가지가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이 D 5가지에 대해서 D가 뭔가 5가지가 결정이 되면 C는 그거에 따라서 자동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D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5가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5. 요것만 계산하면
한 줄에 풀 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잘 이거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숙제는 RPM에서 이제 한 단원 끝까지 아마 17페이지까지인가 그럴 텐데 다 풀어오시면 돼요. 우선 고생했다.